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100가지 일들 중에서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무원 다이어트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약간 고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고급 공무원들을 많이 만났다가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들이죠. 뭐 공무원은 한 1급에서 7급, 이제 9급까지 있는데, 뭐 9급이나 9급, 6급, 9급, 8급,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을 최근에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선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어떤 문제나 또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좀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각 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는 좀 기존의 현실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세분화된 조직,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기 때문에 무능해진다라는 말을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을 해본 적은 단 없기 때문에 뭐 듣거나 또는 만나거나 이런 직간접적인 부분으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하여튼간 제가 요즘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훗날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제 직속이잖아요. 행정권에 있는 분들이라 제가 이분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즘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순환 근무를 해요.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뭐 한 5년 요 정도 이제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응할 만하면 옮기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좀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한 제가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그 미용실에서 한 5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안정권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단시간에 이 근무 지역을 체인지한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끊어야 될 게 있고 장기간에 끊어야 될 게 있는데, 그 기준선은 한 5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 정도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이라는 이 조직은 일반 우리 뭐 대기업 같은 조직과 좀 다른 게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한 조직이지만,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공무원 조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잘 분배하고 기타 등등 어떻게 하는 거에, 그런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굳이 뭐 짧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업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서만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사 노동만 하셨는데, 최근에 어머님들은 이 사회적인 것도 같이 겸합니다. 이것처럼 앞으로의 공무원 조직 또한 생산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공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수익성이 많이 거의 없다. 공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목표가 있고 달려가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파이팅도 되고 어떤 활력이 있는데, 이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일정합니다. 이 패턴이 아주 일정해요. 굉장히 고무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 조직도 생산성을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 조직 같은 경우는 이 방위산업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생산성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무원 조직이나 경찰 조직은 생산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어떤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는 수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스템이나 경찰 쪽 시스템을 퍼펙트하게 잘 만들어서 다른 외국에서 배우게 오면 그거에 대한 역수출인 거죠. 시스템은 역수출. 그래서 공무원 쪽이나 경찰 쪽이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를 조금 부여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적당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주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19부, 6처, 19청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하급 공무원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모르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솔직히 그분이 꼭 그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세분화 시켜서 약간 더 전문성을 좀 더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내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가 없으면 과감하게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이걸 손을 바꿔야 돼요. 미용 같은 경우에도 바꾸거든요, 손을. 왜냐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보나마나 뼈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손을 바꿉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 공무원 조직들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에 관련된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그런 분에게 이양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서 일 처리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항상 제가 저희 신조 중에 하나인데, 적에게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에게서 배운다는 말. 나와 대립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순신 장군님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증백승한다. 적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시려면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적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은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자기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실함. 이 세 가지가 공무원이 갖춰야 될 덕목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 세 가지만 갖추잖아요. 그럼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나라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공무원들의 올바른 태도,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 그리고 충실함. 요 세 가지.
있어도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생산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맨날 연말만 되면 뭐 길거리 다 뜯어버리고 막 도로 다 부시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예산 뭐 기획재정부에서 뭐 기타 등등 하겠지만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하고 적합한 지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무원들 조직은 돈을 벌어본 조직이 아니라 보니까 그런 게 파이팅이 조금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약간 고무적인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다이어트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어차피 이 공무원 조직은 결국에는 리더가 대통령입니다. 행정부 안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면은 바꿔야죠. 그죠? 그리고 정부가 정부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면 그 정부는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가치를 못하면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힘들 거예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사람은 잘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든 잘 나가는 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는 하루아침이면 끝나요. 하루아침이면 팍 꼬꾸라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고속 성장한 나라는 한번 무너지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약간 위험이 닥치더라도 뭐 그거 그냥 살짝 넘기는데,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기틀을 잡아야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가 바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 공무원의 역량, 그리고 공무원의 충실함, 이것만 돼도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와 대통령, 국가를 믿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요번에 그 노란봉투법 이제 3월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노동위원회 허락을 받고 파업을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제가 50평생 살면서 뭐 많이 만났다고 하면 많이 만난 거고 아니겠지만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속일 수 있고 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세 번은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현 정부가 이제는 슬슬 문을 닫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겠죠. 네. 제가 새로운 정부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아요.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역량,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충실한 대통령과 정부와 공무원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영하 14도입니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겨울입니다, 겨울.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겨울이지만 언젠간 봄은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